아침 출근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익숙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 벤치에 앉아 계신 노숙자 할아버지의 모습이 1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정유는 그 할아버지를 본 지 벌써 3개월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치는 풍경에 불과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가끔은 따뜻한 음료수나 빵을 건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정윤의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 다른 하나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벤치에 다가가니 할아버지는 낡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웅크려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신 할아버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추운데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 눈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서정윤이 건넨 커피를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윤은 할아버지의 손이 유난히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리는 손과 창백한 안색이 걱정되었습니다. 정윤은 망설임 없이 목에 두르고 있던 새 머플러를 풀어 할아버지 목에 둘러드렸습니다. 그녀가 산 지 일주일도 안 된 비싼 캐시미어 머플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절하려 했지만 정윤은 단호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에 도시락을 가져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윤은 회사 건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마케팅팀이 있는 15층에 도착하자 팀장인 박 과장이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윤이 늦었다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평소에도 정윤이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신경 쓰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박 과장은 또다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서정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프레젠테이션 30분 전인데. 정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박 과장의 잔소리를 무시한 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정윤이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며 준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긴장감이 더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정윤은 준비한 자료를 차분히 발표했습니다. KL그룹의 임원들은 표정 없이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부사장이 정윤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복도에서 부사장은 정윤에게 회사 앞 노숙자에게 무언가를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윤은 당황했으나 솔직하게 커피와 머플러를 드렸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사장은 표정을 굳히며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발표를 마친 정윤은 곧바로 부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부사장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사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회사 이미지와 관련된 규정을 언급하며 오늘 KL그룹 부회장이 정윤이 노숙자에게 챙겨주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행동으로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기에 오늘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정윤은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년간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이런 이유로 해고당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친절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서는 정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출근길에 항상 마주치던 그 벤치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앞날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 생각하면 새 직장을 빨리 구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울렸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회사 동료들의 위로 전화였을 테고 지금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정유는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성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정윤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KL그룹 비서실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강태욱 부회장님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정유는 당황스러웠지만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심을 지나 KL그룹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은 그녀가 늘 멀리서 바라만 보던 곳이었습니다. 98층 부회장실로 안내받은 정유는 넓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정유는 부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남성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서정윤 씨. 정유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회장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당신이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머플러를 드리는 모습을요. 정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회장의 목소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유는 고개를 들어 부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회사 앞에 계시던 분에게 도움을 드렸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회장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남성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시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제 아버지, 강민수입니다. KL그룹의 창업자죠. 정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KL그룹의 창업자라면 재계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재벌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왜 노숙자처럼 회사 앞벤치에 앉아 계셨을까요? 부회장은 아버지가 5년 전 은퇴하고 1년 전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 갑자기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었고 전국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미팅을 위해 정윤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부회장은 정윤 덕분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정윤을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범한 노숙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런 대인물이었다니.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노인분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 것뿐인데 그것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회장은 정윤이 해고된 소식도 들었다며 자신이 정윤의 회사 사장에게 연락했지만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정윤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KL그룹 마케팅 총괄 임원 자리에 대한 제안서였습니다. 연봉은 전 직장의 5배, 스톡 옵션과 함께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정윤은 봉투를 받아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는 해고되었는데 오늘은 대기업의 임원 자리 제안을 받다니. 부회장은 개인적인 부탁으로 아버지가 정윤을 보고 싶어 한다며 함께 저택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부회장의 안내로 정윤은 서울 외곽의 큰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편안한 거실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벤치에서 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깨끗한 한복을 입고 계셨지만 그 눈빛만은 정윤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정윤 씨를 모셔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천천히 정윤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가씨, 매일 나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던 천사로구나. 정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정윤이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에 미안해했지만 정윤은 괜찮다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하나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정윤이 드렸던 머플러와 함께 작은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자신의 아내가 쓰던 것으로 이제는 정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이 보석함을 열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단순하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정윤이 그런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이 되어준 사람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며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정윤이 유일하게 자신을 한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부회장은 정윤에게 아버지가 KL그룹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작은 전자부품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항상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서 그 원칙을 잊었던 것 같다고 후회했습니다. 은퇴 후 치매 증상이 나타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집을 나와 길거리를 떠돌다가 그 회사 앞 벤치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정윤만이 달랐고 매일 같이 인사를 건네고 커피를 나눠주며 따뜻함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강 부회장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경찰과 탐정, 심지어 전국 CCTV까지 동원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부회장은 정윤에게 단순히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되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원한다고 했습니다. 정윤은 이런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의 임원 자리를 제안받고 있다니. 강 부회장은 서두르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윤은 KL그룹 마케팅 본부에 출근했습니다. 창가에 자리 잡은 넓은 사무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과 함께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강민수. 정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3개월 후 정윤의 제안으로 KL그룹은 작은 친절 프로젝트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유는 종종 강민수 회장과 함께 자원봉사 현장을 방문했고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정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아가씨의 작은 친절이 나를 살렸어. 이제 그 친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구나. 정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상은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정유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 앞 벤치에 다시 섰습니다. 그날처럼 찬 바람이 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환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정유는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조용히 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과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며 정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기회를 찾아 나서기 위해. 5년 후 정유는 KL그룹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작은 친절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강민수 회장님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가끔 재단 행사에 참석하셔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곤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겨울, 정유는 강민수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중 무대에 오른 정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과 머플러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큰 움직임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친절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유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 앞 벤치에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강민수 쉼터라는 작은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 벤치에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꽃들이 그녀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유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는 작은 친절이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때로 가장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유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친절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건넨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순간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행운의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